이 마지막 미션에 참여한 동료는 총 19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헨리에게 잡혀있는 홀리와 대리까지 동료라고 치면, 그런데 혹시 누구 빠졌을지도 몰라요. 인원수가 워낙 많아서.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6년 1월 1일에 마지막 화가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기묘한 이야기의 최종 완결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화를 본 감상은 100점보다 나은 99점짜리 엔딩이라고 총평하겠습니다. 왜 99점이냐?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기묘한 이야기의 팬이라면 대부분 같은 생각일 거예요. 아, 이 내용은 좀 별로 싶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여운이 남고 아련한 감상 같은 것도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 있어서 99점이긴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한 해피엔딩보다는 오히려 더 좋지 않나. 그래서 100점보다 나은 99점짜리 엔딩이라고 한 거고요. 결국은 용두용미로 잘 마무리 지었다. 긴 시즌 동안 이어진 히트 미국 드라마가 엔딩까지 최고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왕자의 게임처럼 마지막에 무너진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런데 기묘한 이야기는 내용만 보면 시즌5까지 만든 것도 긴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어지간한 미국 히트 드라마들과 비교하면 5개의 시즌 자체가 그렇게 긴 건 아니죠. 매번 비슷한 내용이 반복된다라는 불평도 있었지만 그만큼 내용을 복잡하게 꼬거나 무리해서 판을 벌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내용이 산으로 가지 않고 거의 완벽한 스토리로 잘 마무리를 지은 것 같습니다. 내용도 재밌었지만 지난번 리뷰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드라마는 각각 캐릭터들의 성장 스토리와 관계성 케미 측면의 재미가 핵심이거든요. 모든 상황이 마무리된 후에 후일담을 길게 보여주면서 지난 10년 동안 정들었던 이 캐릭터들의 훈훈한 마무리를 보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최종화답게 액션 스케일이 대단하더라고요. 사실 이제는 이런 영상 콘텐츠에서 시각적으로 큰 감흥을 느끼기 어려운데, 기묘한 이야기에서 최종 보스가 등장할 때는 컴퓨터 모니터로 봤는데도 임팩트가 상당했고요.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처럼 기묘한 이야기 최종화도 극장판으로 개봉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극장에서 봤다면 진짜 압도적인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뭐 거의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최종화였다.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즌5가 볼륨 1, 볼륨 2, 피날레 이렇게 3번 나눠서 공개되었거든요. 볼륨 1까지의 내용은 지난번 영상에서 정리를 했었고요. 이 드라마의 메인 빌런인 헨리가 호킨스 마을에 사는 12명의 어린이를 납치해가서 그 아이들의 정신을 지배해서 뭐 어떤 과정을 거쳐 지구를 지배하는 그런 계획인 줄 알았는데, 볼륨 2에서 놀라운 반전이 드러나죠. 호킨스 마을에 있는 게이트를 통해서 뒤집힌 세계라고 부르는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뒤집힌 세계는 그냥 통로였다. 진짜 다른 차원의 세계가 따로 있어요. 거기를 이제 시면이라고 부르는데, 뭐 차원이니 뭐니 복잡한 개념 집어치우고 그냥 거대한 행성인 것 같습니다. 헨리의 계획은 일종의 인커전을 일으키는 건데요. 쉽게 말해 두 세계의 충돌이죠. 단순한 충돌이 아니고 중첩이라고 해야 하나? 하나로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그냥 두 세계가 충돌해서 다 짜부대고 소멸하는 걸로밖에는 예상이 안 되는데, 뭔가 두 세계를 하나로 합쳐서 전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특수한 능력이 있나 봐요. 그런데 당연히 거기까지는 진행되지 않고 중간에 저지되는데, 어쨌든 중간까지 진행이 되긴 해요. 점점점 가까워져. 그냥 눈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두 개의 행성이 점점점 가까워지며 충돌하기 직전 상황인 걸로 묘사됩니다. 주인공들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걸 처음에는 몰랐고 그냥 헨리에게 납치된 어린이들을 구출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물론 헨리도 죽여야 하고, 그런데 뒤집힌 세계는 단지 통로였을 뿐이라서 거기를 아무리 찾아봐도 헨리도 없고 어린이들도 없어요. 그 통로를 통해서 시면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문제는 시면으로 들어가는 통로는 저 하늘 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호킨스에 엄청 높은 전파탑이 있어요. 뒤집힌 세계에도 호킨스랑 똑같은 건물들이 다 있기 때문에 뒤집힌 세계에 있는 전파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헨리가 계획대로 두 세계를 충돌시키는 과정을 진행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시면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딱 전파탑 꼭대기에서 닿을 수 있는 거리가 되면, 그때 일레븐이 헨리의 정신세계 안에서 헨리를 공격해서 이 과정이 진행되는 걸 멈추게 하는 거죠. 딱 전파탑 꼭대기에서 바로 위에 시면이 멈췄을 때 게이트를 열고 시면으로 들어가서 아이들을 구하고 헨리를 죽이는 그런 작전인데요. 성공 가능성이 극히 낮은 너무 위험한 계획인데, 심지어 미군들이 계속 방해하는 상황에서 이 계획을 실행해야 하니까 너무 힘들죠. 미군들은 지금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주인공들이 하는 말은
믿지도 않고 무조건 11이 원흉이다. 11을 잡는 거밖에 관심 없어요. 그리고 11을 잡아서 11과 비슷한 초능력자를 계속 만들어 소련과의 냉전에서 승리한다. 지구가 멸망하기 직전인 상황에서 미군들은 이따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극혐 방해꾼들. 마지막 화를 보면 미군들이 진짜 극혐입니다. 린다 해밀턴이 이런 극혐 역할로 나올 줄이야. 그런데 시즌 1부터 5까지 진행되는 동안 산전수전을 다 겪은 우리의 주인공들 다들 만렙이라서 온갖 난관들을 척척척 뚫고 나가는 게 너무 대단하고 자랑스럽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낸시의 전투력이 엄청나. 낸시가 머리 스타일을 저렇게 하고 나오니까 에리언의 리플리 느낌이 나거든요. 진짜 리플리를 오마주한 머리 스타일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린다 해밀턴 말고 시고니 위버가 등장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들던데 말했듯이 너무 극혐인 역할이라서 시고니 위버는 안 나온 게 다행인 수준이고요. 그 대신 에리언 4편의 주인공이었던 위노나 라이더가 나오니까 낸시가 시고니 위버를 대신해서 위노나 라이더와 함께 있는 모습이 에리언 4편에서 봤던 그 조합을 다시 보는 느낌이 드는 거죠. 아무튼 미군들의 극혐 방해 속에서도 계획은 척척 진행이 되고 어벤져스 엔드게임처럼 모든 캐릭터가 총출동해서 각각 역할을 부여받아 활약을 하는데요. 특히 학교 과학 선생님까지 합류해서 도움을 주는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과학 선생님도 아주 마음에 드는 캐릭터라서 그동안 뒤집힌 세계나 베크나 이런 거 설명도 안 하고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지식이나 이론에 대해 물어보는 식으로 도움을 받았는데 마지막에는 이 선생님까지도 지구를 구하는 싸움에 합류를 시켜가지고 함께하는 모습이 나온 게 되게 좋았어요. 진짜 어벤져스 엔드게임 비슷한 감동. 이게 길게 이어진 빌드업의 묘미예요. 요즘은 뭐 쇼폼이다 뭐다 짧은 콘텐츠 전성시대 후딱후딱 결과가 나와야 하고 바로바로 사이다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긴 호흡으로 빌드업을 하는 작품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기묘한 이야기가 10년의 빌드업을 거쳐서 수많은 캐릭터들의 서사와 관계성을 차곡차곡 쌓아올린 후 마지막에 그것들을 다 합쳐 이렇게 가슴 벅차오르는 최종 에피소드를 보여준 게 너무 뭉클한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대라서 더 감동이 컸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 마지막 최종 미션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미션에 참여한 동료는 총 19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헨리에게 잡혀있는 홀리와 대리까지 동료라고 치면 그런데 혹시 누구 빠졌을지도 몰라요. 인원수가 워낙 많아서 누군가 빼먹은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느낌이 있네요. 최종 미션이 진행되는 장소는 총 4군데 호킨스, 뒤집힌 세계, 치면, 카마조츠. 카마조츠는 빌런인 헨리의 정신 세계입니다. 19명의 동료 중 호킨스에 남아있는 인원은 4명입니다. 일단 루카스의 동생인 에리카와 과학선생님 스콧 이 두 사람의 역할은 뒤집힌 세계로 넘어가는 거대 게이트를 미군 기지가 막고 있는데 거기 보안을 뚫어주는 역할이에요. 미군 기지 문을 열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로 침투조가 차를 타고 돌진해 들어가고 물론 문만 열린다고 만사 오케이가 아니고 미군하고 전투도 해야죠. 뭐 당연히 낸시하고 짐이 일당백 활약하면서 무사히 미군 기지를 뚫고 뒤집힌 세계로 진입합니다. 에리카와 스콧은 그 후에도 게이트 근처에 대기하면서 여러가지 정보들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요. 그리고 호킨스에 남아있는 또 다른 두 사람은 맥스와 비키. 비키는 로빈의 동성 연인인데 과학교사 스콧과 마찬가지로 비키도 이번 최종 에피소드에서 처음으로 뒤집힌 세계와 베크나 같은 존재들을 알게 된 거예요. 비키는 간호사이고 전투 능력은 없으니까 맥스가 몇 달 동안 혼수 상태였다가 깨어나서 아직은 몸을 잘 못 움직이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맥스는 휠체어에 탄 상태로 호킨스에 대기하고 비키는 맥스를 지키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맥스는 몸을 못 움직이니까 침투조에는 안 들어갔는데 그 대신 맥스가 혼수 상태에 있는 동안 계속 헨리의 정신 세계인 카마조츠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이 카마조츠의 침투에 들어갔을 때 엘이 맥스도 그 정신 세계로 불러들여서 헨리를 빨리 찾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에리카, 스콧, 맥스, 비키가 호킨스에 남아있고 헨리에게 잡혀있는 홀리와 데릭을 제외하고 나머지 동료 13명이 침투조가 되는 거죠. 이 13명이 또 두 팀으로 나뉩니다. 4명과 9명. 일단 엘이 헨리의 정신 세계인 카마조츠로 침투에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서 헨리가 12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진행하는 의식을 막아야지 치면이 충돌하러 오는 거를 멈출 수 있거든요. 엘이 카마조츠의 침투에 들어가려면 뒤집힌 세계 안에 있는 연구소 엘이 정신 능력을 사용할 때 외부 감각을 차단하면 더 능력이 증폭되거든요. 연구소에 수조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능력이 증폭되는 거예요. 그리고 호킨스가 아닌 뒤집힌 세계에 있는 연구소의 수조에서 헨리의 정신 세계로 침투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뒤집힌 세계의 연구소로 가는 인원이 엘, 짐, 머레이, 칼리. 칼리는 엘과 같은 실험체의 동료였던 또 한 명의 초능력자인데 얘는 환각을 보여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칼리가 미군 기지에 잡혀 있었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칼리를 구출하고 마지막 미션에 함께하게 된 거죠. 이 4명이 연구소에 도착해서 엘은 수조에 들어가서 카마조츠로 침투하고 거기서
그래서 칼리와 맥스의 정신까지도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카마조츠는 헨리의 정신 세계이고 헨리의 정신과 기억으로 구축된 세계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넓고 복잡해서 헨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한편 나머지 9명의 침투조, 이들은 전파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심연이 내려오는 걸 기다립니다. 심연으로 침투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거리가 가까워지면 무전기로 짐한테 지구입니다 라고 연락하고, 그러면 짐이 엘이 들어있는 수조를 3번 두드려서 신호를 보내고, 신호를 받은 엘이 카마조츠에서 헨리를 공격해서 심연을 멈추게 한다. 그런 작전인데요. 문제는 심연이 점점 다가오고 이제 멈춰야 하는데 아직도 카마조츠에서 헨리를 못 찾은 거야. 그런데 맥스가 아슬아슬하게 뭐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 헨리를 찾아내고 엘이 헨리를 공격해서 심연을 멈추는 데 성공합니다. 9명의 침투조는 짜부되기 직전이었어. 정말 아슬아슬하게 멈추는 데 성공을 해서 9명이 심연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9명의 구성은 마이크, 윌, 루카스, 더스틴 4인방과 그보다 몇 학년 위의 세대 동료인 낸시, 조나단, 스티브, 로빈, 거기에 조이스까지, 그리고 연구소 팀 중에서 모레이가 옥상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폭탄을 설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구소 옥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거든요. 특이물질이라는 건데 차원과 차원 사이의 통로, 즉 워몰이 형성되려면 이 특이물질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특이물질을 파괴하면 뒤집힌 세계가 소멸해서 지구와 심연 사이의 연결이 끊어지는 거죠. 이게 작전의 마지막 단계. 심연에서 아이들을 구출하고 헨리를 죽인 다음에 연구소 옥상에 시한폭탄을 작동시켜서 뒤집힌 세계를 빠져나온 후 특이물질을 폭파시켜 심연과의 연결을 끊어버리는 그런 작전인 겁니다. 한편 카마조츠에서는 엘이 헨리를 공격해서 심연이 내려오는 걸 멈추게 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헨리까지 죽이는 계획이었는데 그거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들을 헨리의 정신세계 안에 숨을 수 있는 장소로 대피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헨리가 자기 정신세계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가 있어요. 어떤 동굴 같은 곳인데 맥스가 혼수 상태로 헨리의 정신세계 안에 있을 때 그 장소에 숨어 있어서 헨리가 건드리지 못한 거였거든요.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로 가려고 하는데 헨리가 연구소 수조를 지키고 있는 짐의 정신을 공격하고 또 그 이후 미군까지 들이닥쳐서 결국 엘의 정신 능력이 끊겨버립니다. 카마조츠에서 엘이 나가게 된 거고요. 엘이 나가니까 맥스와 칼리까지도 다 카마조츠에서 사라지죠. 그래서 아이들만 덩그러니 남았는데 그래도 홀리가 정신 차리고 애들 데리고 그 동굴로 대피합니다. 그런데 헨리가 다시 나타나요. 헨리가 원래는 그 동굴에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면서 못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그 두려움을 견디면서 들어오는 거야. 여기서 또 놀라운 반전이 드러나죠. 최종 흑막의 정체가 또 바뀜. 그 전에는 헨리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자기 초능력으로 마인드 플레이어를 조정해서 호킨스를 침공하게 된 그런 상황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마인드 플레이어가 찐 흑막이었던 거야. 헨리의 초능력 자체가 마인드 플레이어에 의해서 생긴 거였어요. 헨리가 그 동굴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마인드 플레이어가 헨리의 기억을 막고 있었던 거죠. 헨리가 어떤 동굴에서 처음 초능력을 얻게 되었던 그 순간 헨리를 가지고 초능력 연구소를 만들었던 브레너 박사, 그 박사의 아버지가 있어요. 이 사람이 또 뭔가 미국의 비밀 프로젝트 같은 실험을 하다가 다른 차원과 접촉을 하고 다른 연구원들은 다 죽고 혼자 살아남았는데 그 다른 차원에서 돌멩이 같은 어떤 물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인드 플레이어와 연결되는 어떤 특수한 물질이었고 이거를 소련 스파이가 훔쳐서 도망치다가 동굴에서 어린 헨리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 특수한 돌멩이가 헨리의 정신을 지배하면서 초능력도 생기고 지금과 같은 빌런이 된 거죠. 정확히는 헨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악한 사이코패스였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게 맞아떨어져서 마인드 플레이어와 그런 식으로 융합되는 관계가 된 걸로 볼 수 있고요. 아무튼 이런 반전이 드러나고 심연에 거대한 나무처럼 생긴 헨리의 본진이 있는데 그 안에 아이들이 잡혀있고 9명의 침투조가 그 아이들을 구하러 가는 건데요. 이 거대한 나무가 최종 보스의 형태로 변신을 하는 거죠. 마인드 플레이어가 최종적인 물리적 실체를 가진 형태로 볼 수 있겠죠. 한편 연구소에 있던 4명은 미군들에게 습격을 당해서 위기 상황이 되는데 미군들한테 엘과 같은 초능력자를 제압할 수 있는 특수한 장비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엘이 꼼짝 못하고 있다가 모레이가 옥상에서 폭탄을 던져가지고 그 장비를 파괴하고 그래서 엘이 능력을 발휘해 모든 미군을 죽입니다. 그런데 칼리가 그 와중에 미군의 총에 맞아서 죽어요. 아무튼 그렇게 상황이 수습된 후 엘이 능력으로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늘로 날아가서 심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들어간 9명에 더해서 엘까지 총 10명이 심연에서 최종 보스와 싸우게 되는데요. 엘은 마인드 플레이어 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헨리와 싸우게 되고요. 밖에서는 윌이 하이브 마인드로 정신을 연결해서 헨리를 공격하며 엘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조이스는 그런 윌을 옆에서 지키고 있고 나머지 7명이 밖에서 마인드 플레이어와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인드 플레이어의 물리적 실체인 이 괴물은 결국 헨리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둘은 연결된 존재이고 이게 결국 약점인 거예요. 헨리를 제압하면 이 거대 마인드 플레이어 괴물을 무력화할 수 있는 거고 밖에서 이
괴물을 공격하면 안에서 헨리도 데미지를 받아요. 그리고 윌이 하이브 마인드로 아예 헨리의 움직임을 봉쇄해버리는 데까지 성공하고 엘이 헨리의 몸을 뾰족한 거에 뚫어버려서 완전히 제압합니다. 그 상태가 되고도 헨리가 살아는 있는데 조이스가 막타충이 되죠. 헨리의 목을 잘라버리거든요. 목을 여러 번 내려치는데 한 방 한 방 내려칠 때마다 모든 등장인물들이 헨리와 마인드 플레이어에 의해 겪었던 그 아픔과 고난들을 떠올리며 지난날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씻어내는 장면으로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아이들도 다 구하고 뒤집힌 세계로 돌아와서 연구소에 짐과 머레이도 합류해서 함께 호킨스로 돌아오는데요. 그런데 게이트 밖에서 린다 해밀턴과 미군들이 매복하고 있습니다. 방금 세계를 구한 영웅들을 다 체포하고 애를 잡아서 또 초능력 연구소를 만들어 소련과의 냉전에서 승리해야 한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엘은 자기가 살아있는 한 미국 정부가 계속 자기를 노릴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잡히고 다시 연구소에서 실험이 진행되면 희면으로 통하는 게이트가 또 열리고 같은 일이 반복될 테니까 결국 내가 죽어야 끝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게이트 밖으로 나오지 않고 뒤집힌 세계에 가만히 서 있는 거야. 연구소 옥상에 설치한 시한폭탄이 터져서 특이물질이 파괴되고 뒤집힌 세계는 소멸합니다. 그리고 엘도 그 속에서 함께 소멸해버리죠. 엘이 죽었으니까 결국 미국 정부도 초능력 연구는 포기를 하고요. 그리고 18개월이 지난 시점에 후일담이 나오는데요. 마이크, 윌, 더스틴, 루카스, 맥스의 졸업식 장면이 나옵니다. 더스틴이 졸업생 대표가 되어서 되게 감동적인 연설을 합니다. 이 드라마의 주제 자체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의 연설이에요. 호킨스 주민들은 몇 년 동안 여러 사건들로 힘든 일을 겪었는데 D&D에서 혼돈은 좋은 혼돈과 나쁜 혼돈이 있다. 좋은 혼돈은 변화를 만들어낸다. 몇 년간의 혼돈을 겪으면서 호킨스에 있는 많은 벽이 허물어졌다. 절대 친해질 수 없었을 것 같았던 사람들과 친한 사이가 되고 서로에 대한 나쁜 마음을 극복하며 돕고 의지하는 마음도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혼돈이 사라지고 질서가 자리 잡고 있지만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좋은 혼돈은 앞으로도 필요하다. 이런 내용의 연설인데요. 제가 계속 말했듯이 이 드라마는 캐릭터들의 성장과 관계성의 서사가 핵심 내용이거든요. 정말 다양한 캐릭터의 케미 조합을 보여주는데 굉장히 공을 들인 각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서로 간 이해나 공감을 가로막는 벽은 반드시 허물어뜨릴 수 있다 라는 메시지. 그러니까 등장하는 거의 모든 캐릭터들을 다 매력적인 캐릭터로 그려내서 작품의 재미도 챙기고 메시지까지 담아내는 그런 일석이조를 확실히 챙긴 각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졸업식 장면이 나오고 이미 오래전에 졸업한 낸시 세대의 근황은 일단 조나단은 뉴욕대 영어학과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로빈도 대학생이고요. 낸시는 대학을 중퇴하고 유명한 언론사의 수습기자로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스티브는 호킨스에 남아서 학교에서 야구 코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결국 보건체육교사까지 된 것 같더라고요. 스티브 제외하고는 다 호킨스를 떠났지만 이 네 사람은 역시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주 만나는 자리를 가지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조이스와 짐은 이미 같이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윌이 졸업하고 아마 대학생이 되어서 집을 나갈 테니까 둘만 남게 된 상황에서 이제서야 짐이 조이스한테 청혼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높은 연봉을 주는 경찰서장 자리가 있다고 해서 이 두 사람도 호킨스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 참 마음이 아련해지는데요. 시즌 1의 첫 장면과 동일하게 마이크의 집 지하실에서 D&D를 하는 장면. 물론 시즌 1에서는 어린이들이었고 지금은 다 컸죠. 그리고 시즌 1에서는 4명이었는데 지금은 5명. 맥스가 함께 있으니까. 그렇게 5명이 D&D를 하는데 최종 보스를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다들 절망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메이지를 소환하는 방법이 있는 거야. 결국 메이지를 소환해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메이지 소환하듯이 엘이 다시 등장하는 장면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장면은 나오지 않고요. 이야기꾼인 마이크가 D&D 모험이 끝난 후 각각의 캐릭터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를 얘기하면서 이 캐릭터들의 미래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루카스와 맥스는 계속 함께 하면서 행복하게 살 테고 더스틴도 대학에서 공부 열심히 하며 잘 지내고 물론 절친인 스티브와도 자주 만나고요. 그리고 윌은 7화에서 동성애자로 커밍아웃을 했는데 그것도 되게 결정적인 내용이긴 하거든요.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들킬까봐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하이브 마인드에서 헨리에게 지배당했던 건데 커밍아웃을 한 후에 모두가 윌을 따뜻하게 받아주니까 윌의 마음에 불안이 없어지고 그래서 하이브 마인드로 오히려 헨리를 제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윌도 호킨스를 떠나 새로운 곳에 가서도 자기가 있을 곳을 찾고 행복을 얻게 된다는 미래가 나오고요. 이야기꾼인 마이크는 그대로 이야기꾼으로 남습니다. 소설가가 되는 거죠. 아마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소설로 쓰게 되겠죠. 그리고 엘에 대해서 마이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해주는데 그때 게이트에서 나오고 미군에 매복에 당했을 때 초능력자를 제압하는 특수 장비가 가동되고 있었거든요. 그 장치가 가동되면 엘이 엄청 괴로워해요. 그런데 그때 뒤집힌 세계와 함께 소멸되던 엘은
엘은 그 장치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던 거죠. 아, 저거는 가짜구나, 환각이구나 라고 마이크가 알아챈 겁니다. 연구소에서 죽은 줄 알았던 칼리는 사실 그때까지는 살아있었고, 물론 총에 맞은 상처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될 거지만 죽기 전에 환각을 만들어서 엘이 죽었다고 속이게 된 거예요. 결국 엘은 죽음을 위장하고 사라진 결말인 겁니다. 그 후에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의 상상이 나오지만 상상일 수도 있고 실제일 수도 있는 장면이겠죠. 마이크는 엘이 어딘가에서 행복하게 지낼 거라고 믿는다 라고 말하고, 다들 우리도 그렇게 믿어 라고 말하고 끝나는데, 캐릭터 간 관계성 서사가 중요한 이 드라마에서 처음에 시작된 게 마이크와 엘의 관계성이거든요. 마지막에 두 사람이 함께하는 모습이 나왔다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나와서 아쉬운 거죠. 100점이 아니라 99점을 주게 된 이유. 하지만 처음에 말했듯이 완벽한 해피엔딩보다는 차라리 이게 더 좋은 엔딩일 수 있다. 100점보다 더 나은 99점짜리 엔딩.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좋은 최종화였다. 그렇게 감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 미드 기묘한 이야기의 최종 완결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